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명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미영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뭔가 말씀을 더 하시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봐요. 지난 시간 제가 뒷담화 담당이었고요. 네.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네, 저 사실 뭐 하는지 모르고 사실 끌려 나왔는데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네. 주로 보니까 갈다에서도 약간 좀 고상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미영님이 하시고. 네. 약간 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노골적인 거, 노골적인 거, 적나라한 거 이런 거, 과학문학의 뒷담화. 그런 걸로 책 한 권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 좋죠.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너무 과학계 뒷담화. 저보고 자꾸 그 의료계의 질척질척한 이야기 모아서 책 한 권 내라고 자꾸 누가 그러죠. 댓글 몇 개만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자몽님. 제가 좋아하는 장혜영님 목소리를 제가 가장 아끼는 팟캐스트 책걸상에서 듣게 되다니 감개무량합니다. 귀도 마음도 촉촉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른이 되면이 꽤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이기도 했어요. 혹시 너무 무거운 내용일까봐 보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신 우리의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장혜영님 항상 응원할게요. 좋은 방송 해주시는 책걸상 늘 고맙습니다. 네, 션채님께서도 댓글 남기셨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장혜영 의원님 책걸상 고정 출연을 기원합니다. 저의 친누나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데요. 장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들 많이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책걸상 호구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쓴 책 제목도 생각 안 납니다. 뭐 그런 거 얘기 나오고 하길래 그럼 그렇지 했는데 갑자기 강경옥의 별빛 소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응? 내가 아는 그 강경옥? 그 만화? 너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멋진 분 같고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걸상에도 종종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 특집이니까 있어 보이려고 막 노벨 경제학상 뭐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만화책 얘기해서 좋았다는 거죠. 네. 멋진 분 같고 크크크도 국회의원 당선자인데 소박하게 자기 만화 좋아한다는 얘기 하니까 멋지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G도 좀 고만 좀 허세 부리고 실체를 좀 드러내세요. 그때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쓴 책은 그 아마르티아 센이 쓴 정의의 아이디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두 분이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네. 미세스 션샤인님은 사랑하는 안드레아 최루성 아닌데 울컥울컥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YG의 눈물 방송 기대해 봅니다 라고. 네, 저는 아직 못 읽었는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YG 가끔 막 울고 그러거든요. 네, 장혜영님께서 소개하신 책이죠. 사랑하는 안드레아. 네, 변진님, 네, TMI이지만 JYP의 개념무료를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서야 읽게 되었는데 정말 머릿말에 소개하셨듯 쉽게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쉽게 읽히는 책이라고 머릿말에 썼었나 보죠. 그랬나 보지.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이런 표현 썼겠죠 아마. 게다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식이 플러스 1 획득되었습니다. 교양이 플러스 1 획득되었습니다.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JYP에 대한 팬심이 더해지니 왜 사람들이 연예인 굿즈를 사 모으나 했던 의문이 해결되는 기분이 들 정도. 사랑합니다. 그 YG도 물론. 책걸상으로 두 분과 함께 나이 들고 싶어요. 부디 번창하세요. 네, 사랑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굿즈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사랑합니다. 답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마음의 힘님. 이것도 제가 읽어야 돼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힘님께서 또 긴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거 뭔가요? 재밍아웃이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제가 처음 JYP에 대한 팬심을 드러낸 이후 다른 분들도 과감히 벽장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크크. 드디어 댓글에 JYP 사랑한다는 댓글까지. 이거 원 얼굴 빨개져서 혼났습니다. 제가 한동안 안 들어온 사이에 책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샤이 JYP 청취자들의 DNA가 바뀌기라도 한 건가요? 게다가 이번 회차에서 썬데이 서울에 실리기에는 너무 안야한 연애소설을 픽한 JYP를 YG 포함한 두 분이서 구박하는 것을 듣고 JYP 팬들이 대동단결해서 댓글을 쓰신 듯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랑합니다라니 이거 원 부러워서 살 수가 있나. 나이 50 넘어서도 저런 고백을 듣다니. 책을 아직 읽지 않아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눈으로 책을 고른 JYP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구박하면서도 애정을 느끼게 한 혼비님과 YG님이셨지만 그래도 이번 회의 주인공은 JYP님이시네요.
어떻게 구박당하면서도 빛이 나고 남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이나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북 콘서트에서 만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힘님. 저희 지난번 1차 북 콘서트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 제가 뭐 평범한 사람들 눈으로 책을 골랐다기보다는 그냥 읽었는데 사실 별로였는데 그냥 읽은 게 아까워서 방송하자고 했을 뿐인데 또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책은 말이죠.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파서블 월즈라는 책입니다. 제목 참 근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이 책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려 책 방송 진행자인데 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오리지널 한 페이지도 안 읽었거든요. 저희가 과학 책방 갈다에서 지금 올해가 이제 코스모스가 40주년이라서 전 국민 코스모스 읽기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선두 주자로 쓰시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제 코스모스가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과학 고전이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건 확실하지만 저는 지금 코스모스를 모두가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게 저는 코스모스는 완전 그냥 천문학 일변도의 천문학 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봤더니 이거는 그냥 수많은 과학 이야기가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있는 책이더라고요. 네. 원래 오리지널도 그런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읽기 시작하신 이미영님 얘기를 호감을 들어보면 네.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처음에 이제 코스모스 읽기 시작했는데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읽을 때 이게 과학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저는 약간 천문학 지식만 이렇게 속속 읽을 생각으로 읽었는데 너무 옆에 얘기 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읽을 때 사실 실패했어요. 네, 나한테 너무 내가 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주변에서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명현 선생님이 특히 그렇죠. 네. 사실은 홍승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한번 듣고 나서 그분이 또 책을 홍승수 교수님이 그 책의 번역자신데 그러니까 홍승수 교수님은 그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정식으로 계약한 코스모스를 번역하신 분이신데 네. 작년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네. 그 책을 번역하시면서 원래 그냥 학자시다가 그 책을 번역하시면서 이 과학 저술 혹은 이런 과학 교양 이런 쪽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모스 원래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정리하신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오리지널 책을 읽게 된 거죠. 거기에 보면 뭐 역사 몇 %, 뭐 철학 몇 %, 무슨 생물학은 몇 % 이런 게 각 그 챕터마다 얼만큼이 있다. 이걸 정리해 놓으신 걸 보고 나서 이거 신기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읽기 시작해서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진짜 칼 세이건이 좀 대단하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게 이 뭐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중세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이제 호모데우스까지 염두에 둔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본 책이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하려고 했던 작업이 딱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길,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인류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같은 것들을 좀 집대성해 놓은 책이 사실은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그냥 문장으로만 들었을 때는 그게 뭔 소리지 나는 천문학 지식을 이 책에서 얻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과 무슨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냥 그 단어인 줄 알았는데 모든 그 천문학 지식이 다 지구로 돌아오거나 인간으로 돌아오거나 그게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얻은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코스모스를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읽은 분들이 와 이건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고 고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그렇게 때문인 것 네. 같아요. 다양한 과학 분야를 다 다루고 그렇게 훌륭한 책인 줄 알았으면 옛날에 읽을 걸. 지금 읽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냥 요거만 읽으면 안 돼요? 가능한 세계들은 그래서 읽었는데.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게 이제 이거 읽으면서 조금 느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광대함에 대해서가 다시 인류로 돌아오는 뭔가 성찰의 느낌이 있다면 이 앤드류안이 쓴 책은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희망적인 것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모스에서 그러니까 80년 코스모스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그려줬다면 그 앤드류안과 칼 세이건이 40년대 같이 그린 가이드라인 위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열거해본 책이 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인 것 같고 그래서 부제도 가능한 맞아요. 세계들이라고 단 것 같아요. 약간 그 인간에 대한 처음에 그 보면은 이 인류는 대체 답이 있는가? 약간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답이 없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던가 이제 이런 얘기가 뒤쪽에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이 가능한 세계들 읽으면서 이거 코스모스 오리지널도 결국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책이 먼저 나와서 이 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리지널을 읽고 싶지만 약간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이 책을 먼저 읽은 게 되게 다행이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쉽습니까? 네. 어때요? 네. 훨씬 쉽죠. 그래요? 네. 안 읽기를 잘했나 이런 생각도 다시 드네요. 근데 얘가 입문서로서 하고 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좀 더 과학 지식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새로운 뭐 프로젝트 좀 옛날 지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책을 보고 오리지널을 읽으면 40년 아무리 우주라는 게 뭐 그렇게 막 바뀐 건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인간의 지식 이런 건 되게 발달했을 텐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죠. 아웃 오브 데이트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책은 것도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이렇게 해서 지금 138억 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숫자들은 바뀌었죠. 150억 살인 줄 알았는데 138억 살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런 게 있죠. 그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네. 이제 외계 행성 같은 게 발견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구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이. 근데 거기에는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외계 행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마치 지금 관측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 살아남는 이유는 숫자는 바뀌었지만 칼 세이건의 통찰이 원리에 대한 통찰이 살아남아 있어서 지금도 유효하죠. 그렇군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 이명현 선생님 오셨을 때 칼 세이건 그에 대한 팬심이라 그럴까요? 이제 저분은 진짜 칼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칼 세이건을 잘 모르니까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저렇게까지 애정 표현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뭐 칼 세이건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코스모스 새로운 시리즈를 보면서 되게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고백한 대로 저는 그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요즘에 제가 코로나 바보가 되는 바람에 그 제가 올해 책 읽는 시간이 진짜 굉장히 줄었거든요. 코로나 바보가 되는 바람에 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끝까지 정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왔는데 그 뒤에 한 장이랑 그리고 앞에 한 장 정도를 못 읽었어요. 발췌독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제가 그래도 책걸상 애청자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과학과 기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딱 하나 누가 저한테 권해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권할 것 같아요. 과학의 품격보다 덤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과학의 품격. 내가 하는 얘기하려고 그랬어. 웬일인가 했어. 그러니까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먼저 권하고 싶고 이게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그냥 강량구의 과학의 품격. 여기는 그림이 더 많아요. 그림이 더 많죠. 과학의 품격에는 제 사진이 있죠. 그렇죠. 네. 강력하게.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방금 JYP가 그 오리지널 코스모스 1980년 코스모스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천문학책 아니 코스모스란 제목 때문에 이건 또 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적되어 있는 우주나 천체에 관련된 굉장히 디테일한 지식들이 막 뭐 다큐멘터리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긴 하니까 뭐 대중적인 눈높이로 쓰여진 책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인류가 축적한 과학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진짜 그냥 한 번에 조망한 책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정말 골 때리는 책입디다 이거. 그리고 장르도 이게 과학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대 역사, 유물, 미술품, 무슨 곤충, 생물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얽히고 설키면서 네. 이렇게 씨줄 날줄 정말 네. 진부한 표현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JYP가 진짜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다 읽고서 이건 뭐 천문학 책이 아니라 미국판 과학의 품격이네. 아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얘기를 방송 중에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 아쇼카? 아소카. 네. 그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일단 이 책은 약간 심상치 않은데 음.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아소카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챕터 2가 아니라 그 뒤쪽에 11장으로 미뤘어요. 그래요. 그 11장에 있던 걸 2장으로 땡겨와서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나갔거든요. 이 아소카라는 게 굉장히 좀 논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진짜 폭군으로 하고 엄청 그러다가 개과천선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그 면들을 따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을 그렇게 가졌음에 불구하고 제도적이든 개인의 어떤 것이든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소카가 그 인도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렇죠. 네. 기원전 30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네. 무슨 우주 과학 다루는 책에서 이런 인물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냐는 거죠. 아소카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얘기가 과학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쪽엔 약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엔 답이 없나? 이게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문제 있는 제기.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인류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네, 그거죠. 네. 예. 예. 이 정말 철 없고 되게 날뛰는 이 인류에게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딱 그 메시지 때문에 헌사에 나와 있는 이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맞아요. 책의 이 헌사요. 책에 헌사에 나와 누가 있는 있었죠? 맨 앞에 그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몇 개 나열이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모를 거예요. 네. 네. 누군지. 이거 별을 향해 출항하는 세라 조이 노라 헬레나에게 네. 이거요. 그래서 뒤에 가니까 설명 나오던데. 네. 누구지? 이게 이제 칼 세이건의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을 본 적이 없는 혹은 칼 그렇죠. 세이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 앤 두랴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가능한 세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주인공이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또 앞에다가 이 손자 손녀들에게 헌사로 이렇게 이 책을 바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의외로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과학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여기 나온 이야기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은 1980년 이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리지널 판에도 왠지 다루었을 법한 이야기들도 꽤 있던데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좀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그 역할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면으로 뭐 아인슈타인 전면으로 나서는데 예를 들면 이제 1980년 판에서는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이 나왔다면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2014년 다큐멘터리는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굉장히 새롭게 나타나는 여기 이제 6장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요. 칼 세이건의 지도교수 두 사람이 나오고 드디어 칼 세이건이 책에 있는 등장인물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어떤 역할을 그 당시에 잘 했겠느냐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오리지널 편을 옛날에 이미 읽었던 사람 하지만 다 잊어버렸겠죠. 오래전에 읽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시 읽어도 충분히 더 재밌고
거꾸로 아직 한 번도 오리지널이고 뭐고 다 안 읽어본 사람이 그냥 읽어도 재밌고 재미있고 그냥 읽는다면 뭐부터 읽어야 돼요라고 물으면 이거 읽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새 책부터 네. 읽어라. 네. 저도 이거부터 읽고 네. 가라고 권하고. 네. 새 책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새 책만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괜찮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아까- 나쁘지 좋죠? 않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나온 코스모스가 지금 읽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또 현대의 고전으로서의 탁월함이 여전히 있고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책이긴 하지만은 이제 저는 또 그 책이 나온 시대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맥락까지 따라가면서 그 책을 읽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보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80년 판을 안 보고 얘를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드는 몇 가지의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맥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칼세이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뭐 칼세이건과의 앤드류안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부분. 그럼 이건 대체 뭐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잘 네. 몰라가지고 네. 그냥 나무 위키나 아유, 그 훌륭하시네요. 위키피디아 조금만 맞아요. 읽어보면 네, 네, 맥락을 맞아요. 다 이해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분이 세 그런 번째 부분이에요. 부인인데 단순히 뭐 세 번째 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원작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같이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음. 활동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맥락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책걸상 이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네. 맞네요. 어떤 맥락 속에서 네, 두 책이 그쵸. 연결이 되고 뒷담화도 다 들었고. 네. 그 창백한 푸른 점인가 하는 그 네. 책은 무슨 책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 1980년에 나온 책이 1979년 무렵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 사진들을 찍어 보냈어요. 그 이후에 보이저 1호, 2호가 이제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의 성과를 담은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아, 그거는 조금 더 작은 주제를 다룬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80년 판이 완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완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파스볼 월드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의 확장판이 이번에 나온 코스모스죠. 그 다큐멘터리도 한국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그 런칭을 하면서 한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도 방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채널에서 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를 런칭하면서 한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별로 그렇게 네, 시간도 되게 네 이게 되게 웃긴 애매하게 게요. 아침 아니면 밤. 그 3월달에 이제 방송이 되었는데 그 작년 2019년 12월 31일자로 한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동남아를 이렇게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그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방송이 돼서 저는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가을에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팍스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팍스를 통해서 풀린다고 하니까. 팍스를 통해서 한 번 더 풀린대요. 네, 더 풀린다고 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 훨씬 접근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화제가 생각해요. 되겠네요. 네네. 그래도 다큐멘터리보다 또 책만이 주는 또 특별한 감동 같은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감동이 있죠. 근데 또 같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2014년인가요? 네, 맞아요. 2014년에 나온 그 책으로 나오지 않은 이 코스모스 시즌 2. 아,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 그건 그 사이언스 북스랑 그리고 이명현 선생님 등등이 기획을 해가지고 1편부터 14편까지죠. 13편까지 일주일에 한 번인가? 매주. 네, 매주 한 번씩 같이 보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해설자를 붙여가지고 좌담도 하는 빅 이벤트를 했었어요. 뭐 어디 소극장 같은 데 소극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거의 매번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저작권은 해결하고 하는 거죠. 당연히 네. 100명 실무적인 게 궁금하죠. 네, 매번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보고 그리고 또 막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시리즈를 다 한번 몰아서 봤었는데 그 시즌 2도 책으로 나오면 좀 근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저는 괜찮았어요. 그거를 처음 본 코스모스 시리즈였기 때문에 80년판은 그 80년판 책을 읽기 위해서
80년판 다큐를 다시 찾아본 거고 저에게 맨 처음 보게 된 코스모스 시리즈는 2014년판 그 닐타이슨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근사하고 네. 되게 좋아요. 네. 그 JYP처럼 이제 벽돌책 싫어하시고 음. 두꺼운 책, 무거운 책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이 책은 꽤 묵직합니다. 460쪽 정도 되는데 사진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림이 많죠. 사진이 그림 많죠. 많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사피엔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약간 그 책이랑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굉장히 뭐 어떻게 명민하고 그리고 또 발랄한 책이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나 인류에 대한 애정은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저는 맞네요. 맞아요. 세계나 인류에 대한 애정은 없는 책이에요.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은 정말 인류나 세계에 대한 애정을 깔고서 네, 쓴 맞아요. 책이에요. 너무 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지만 네, 어쨌든 네. 있어요. 자, 유발 하라리에 관한 저 멘트는 뭐 제작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항상 네. 이런 식으로 저를 근데 버리는군요. 왜냐면 아니 맨 마지막 책은 네. 그 3부작인가요? 그 음. 맨 마지막 책 이름도 까먹었지만 20가지 뭐 그 네. 그거는 조금 느껴지는. 네. 앞에 책들은 없는 거 맞아요. 제가 그 맨 마지막 책은 하도 그런 비판들을 받으니까 아 그래 나도 애정 있어 라고 해가지고 좀 짠해서 써본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유발 하라리 얘기만 나오면 저희는 참 정말 억울하고 아까운 게 그 시리즈를 3권인가를 다 읽었는데 한 권도 방송을 안 했어요. 방송하면 할 얘기 많은데. 그러게 왜 안 네. 했나 몰라. 저도 맨날 할 얘기 하자 하면서 안 해요. 타이밍 다 놓치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코스모스라는 책 이게 단순한 천문학 책이겠지라고 생각했던 무식한 저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원래 코스모스 오리지널을 읽고 가슴이 뛰었던 지금은 아마 중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 그리고 새로 과학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고 싶은 청소년 이거 몇 살부터 읽을 수 있어요? 저는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은 중학생? 정도면은 네. 충분히 사진만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을 것 청소년부터 같다는 청소년 생각이 누구나 들어요. 가능할 볼 수 것 있는 같아요.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그 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지금 세계를 좀 약간 과학 기술의 시선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명현 선생님이 지금 이 앤드류안을 3번이나 길게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3번째 인터뷰는 자택에서 네. 미쿡에서 네. 뭐 여러 시간 동안 하셨단 네. 말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걸 조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이제 3번째 한국에서 한번 만나고 이제 전화 인터뷰로 하고 이제 3번째 만났는데 여전히 칼 세이건을 소울메이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와의 그 옛날을 회상할 때는 이제 표정이 여전히 그 막 정말 뭐 즐거웠고 행복해 죽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 한마디를 하면 3마디 4마디를 칼 세이건에 대해서 답을 할 정도로 여전히 칼 세이건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짓궂게 질문 던진 게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통해서 이제 칼 세이건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번째 시즌 4를 그때 작년 당시에 챕터 6까지 써놨다 그러는데 그 주제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손자한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책이 또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와. 다큐멘터리도 펀드레이징이 되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통해서 이거는 앤드류안이지만 칼 세이건의 그림자가 굉장히 강한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창백한 푸른 점의 그 확장판이라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여기선 칼 세이건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 책에서는 아마 앤드류안의 진짜 코스모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모스의 그 이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쓰진 않겠죠. 그래도 그렇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만약에 코스모스 4부작으로 코스모스 시리즈가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앤드류안의 뭐 그냥 월드 뭐 이렇게 지금 앤드류안도 한 70세 정도 70 됐나요? 정도 되셨어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시즌 4는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인간에 이야기일 것 대한 같네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딱
키워드가 패밀리다. 그러니까 너와 나 공동체 네, 뭐 그거로 가니까 가족, 네 맞아요. 네. 이거의 확장이자 완결판이 되겠죠. 자, 근데 이명현 선생님은 음. 저널리스트도 아니시고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거기 미국 동부까지 네. 가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2008년에 앤드류안 향기 오셨을 때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그 전에 제가 칼세이건 다큐멘터리 KBS나 뭐 이런 데 할 때 자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네. 이명현 선생님이 한국의 칼 세이건이었거든요. 한때 한때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저는 본 적 없네요. 예. 아, 네, 30대 뭐 네, 30대 그때 후반에 후반 때 만났거든요, 저. 이명현 선생님 제가 딱 봤을 때는 아, 한국의 칼 세이건이구나 이런 느낌 확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소비가 됐었죠. 한국의 칼 세이건처럼 여기저기 공룡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칼 세이건을 음.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신 없어요. 거죠? 제가 박사학위를 마친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제가 박사 과정에서 이제 그거 다니고 학회 다니고 이럴 때는 이미 병색이 짙어졌고 이분 아. 행성과학자였고 저는 이제 그 관측 우주론자였기 때문에 학회가 겹치지는 못했죠. 네, 되게 안타깝죠. 아니 그래서 네. 만나자고 뭐 연락하면 만나주는 분은 아닐 텐데 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네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출판사에서 이제 이 책 나오면서 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미국 다른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어서 그 구간 뭐 비용이랑 뭐 인터뷰 비용 이런 것들 좀 도와주셔가지고 출판사에서 네. 여기 서울서 가는 비행기표를 사준 게 아니고요. 서울부터는 안 사주고요. 보스턴부터 이타카까지 비행기표 사주. 보스턴부터 어디요? 이타카 코넬리 학교가 있는 작은 그러니까 도시. 보스턴이랑 이타카는 보스턴, 그냥 이타카는- 운전해서 가도 네, 되는 거 운전해서 아니에요? 한 3시간 4시간 드라이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네. 기름값 몇만 원이 난다고 네. 그거를 주고 인터뷰를 시켰다고요? 출판사에서? 네. 네. 출판사가 잘못 지금 사이언스 북스 디스하는 겁니까? 아니 난 또 사이언스 북스에서 네. 인터뷰하고 오시라고 네. 비행기표 끊어드린 줄 원래 이제 알았더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마침 가고 있으니까. 네. 아, 음. 그렇군요. 그 한국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인기 있고 하다는 거를 그 앤드류안께서도 네. 잘 아실 텐데 네. 이번에 새로 오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갔을 때도 그 앤드류안이 이제 막내 아들과 한번 한국에 왔었잖아요. 10년 그 샘. 넘긴. 네, 이 책에도 나오는 그- 나오는 그 샘. 한번 쓰러졌던 그 네, 쌤. 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원래 이제 올해 5월달에 오. 이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뭐 아시는 코로나 것처럼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 못 때문에 오신 거군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 책에도 한국어 서문을 쓰셨잖아요. 그러게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전에 뭐 동양권에 일본이나 중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뭐 저희랑도 이제 꽤 오래 교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건 진짜 이명현 선생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현이라고 하는 멋진 친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008년에 앤드류안이 왔을 때 이명현 선생님이 같이 다니자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 거 얘기해 저한테.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할머니랑 아이고. 그 미국 할머니 모시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운전 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YG가 운전면허도 운전면허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냥 일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슬쩍 이명현 선생한테만 떠넘기고 저는 같이 동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앤드류안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읽으면서 그때 좀 연을 쌓아둘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도 전에도 오셨었고 관심 많으시면 네. 아마 다음 책에는 네. 뭐 세종대왕이나 뭐 네. 안 장영실이나 그래도 지난번 뭐. 갔을 때 한참 그 얘기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그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꾸준히 봐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역동성 우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밖에서 또 혁신성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고 다음 책에는 네. 분명히 우리나라 얘기가 좀 나오겠군요. 어쩌면은 네. 닥터 리 얘기 나올 거예요. 이명현 선생님 이야기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샘 세이건이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아이돌 포스터 사러 같이 연락에 다녔거든요. 같이 그래가지고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랬는데 안 나오면 섭섭하고 네,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놓고서 이명현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미영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좋은 책이에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과학책 평소에 잘 안 읽는 저도 매우 재밌게 읽기 네, 그래서 때문에 과학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대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손들어 보시면 지금 사실 막 안 좋은 일들 많잖아요. 네, 우울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이라도 뭔가 희망의 신호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쓰고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YG가 그 유발 하라리 얘기를 자꾸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무슨 역사학자가 쓴 책하고 이 우주에 관한 뭐 과학책이 뭐 어디가 지금 일맥상통한다는 건지. 근데 읽어보시면 네. YG가 왜 그 말했구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책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또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의 장점이 더 도드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빨리 진정되어서 앤드류 얀이 한국에 한번 와서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과학 책방 갈다도 계속 잘 되고 그 책방 가면 코스모스 팝니까? 네, 팔고 보자기도 드리고요. 보자기도 드려요? 예. 굿즈 같은 것도 굿즈도 그럼요. 드려요. 네. 그래요? 노트도 아니 드리고. 아니나 네. 다를까 JYP 그 삼청동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과학책방 갈다 한번 가봤었다면서. 갔는데 하필 내가 문 닫은 날 가가지고 건물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왔죠. 네, 혹시 삼청동 놀러 가실 일 있으시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면서 이렇게 삼청동에 잠깐 가보실 일 계시면은 굉장히 그 골목에 멋진 또 이 문화 공간이 과학책방 갈다도 있으니까 구경도 해 보시길 오늘 바랍니다. 두 분이나 오셨는데 출연료도 안 드리고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북샵 과학이 문화가 되는 과학책방 갈다는 갈릴레오하고 다윈하고 네. 합친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가보면 굉장히 멋진 공간이에요. 네. 문 열린 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